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루나 그리고 이제 테라 요런 그 개념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관련 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그 우리 가상 자산, 네. 암호화폐. 근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큰 사건이 터졌죠. 최근에 그 루나라고 하죠. 루나 네네. 가상 자산의 뭐 97%가 일주일 사이에 뭐 폭락을 했다 이런 뉴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저희가 보니까 미국의 그 증권가 그 공포지수도 보니까 22였다가 딱 하루 만에 이 사건 터지고 6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네. 예,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 이게 가장 큰 화두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갑자기 또 암호화폐의 변동성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도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갑자기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루나 상황, 이 어떤 일입니까? 네, 사실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그 용어 설명을 좀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비유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원래 코인은 앞에 수식어가 스테이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원래 코인은 변동성으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딴 이호석 코인을 발행했다고 칠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하나 드리고 대신에 이걸 주는 대신에 대표님이 이거 가져갈 때 1달러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1달러 맡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1달러를 다시 내놔라고 할 때 항상 1달러로 되돌려주는 거.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달러가 항상 패깅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딱 그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게 왜 필요한가? 그냥 비트코인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쪽 세상이 가상세계고 그쪽이 실제 세상이라면 가상세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실물 화폐 달러 가지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1대1로 유지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면 대표님이 입장에서 이호석 코인이라는 걸 받아가고 1달러를 주려면 뭘 믿고 그걸 하시겠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 담보가 하나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네. 그 담보 내에서는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제 제가 쌓아놓은 달러가 이만큼 있는데 이 달러 한에서 그만큼 코인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이 코인을 가져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달러로 바꿔올 수도 있고 그게 1달러가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아마 믿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그 미국이 금으로 원래 뭐죠? 이거 뭐 갑자기 용어가 금태환이죠. 금태환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바꾼 건데. 옛날에도 사실 화폐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금이 여기 있었는데 요만큼을 교환해 줄게라고 종이에다 쓴 다음에 이거 가져가서 돈처럼 있어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 주는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뭐 루나 사태 뭐 이런 거 얘기는 하긴 했지만 좀 그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던 게 금태환 금지 금 못 바꿔줘 이것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했거든요. 그쵸. 어쨌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달러 이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이게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루나 그리고 이제 테라 요런 그 개념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담보를 가치로 해가지고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1달러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그거를 1달러로 맞추는 과정에서 아비트러지 거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1달러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지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코인들이 루나라는 코인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루나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 생태계들이 계속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저것도 되나 보다.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루나의 가격이 떨어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알듯이 이 암호화폐 좀 크게 빠르게 불을 좀 얻고자 했던 젊은 층들 20대, 30대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루나 같은 경우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나오면은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미국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뭐 전 재산을 지금 뭐 퇴직금 날렸다 뭐 이런 그래서 나는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뉴스에도 속보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포털에서 마포대교 검색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포대교 하면 이제 보통 한강 투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하고 소방서에서도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그 담보가 없는데 그냥 막 돈을 찍어낸 거라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혹시 그 테라라는 말은 들어봤고 테더도 들어보셨죠? 테더는 꽤 많이 들어봤죠. 그쵸? 뭔지는 모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일종으로 테더 뭐 그쵸? 예, 그렇게 해서는 여러 차례 들어봤죠.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테더사가 발행한 USDT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아까 제가 이호소 코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USDC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급격하게 꺾인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UST 루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어줘 내가 이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써라고 했던 통화량이 202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게 이제 총 규모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조 중반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좀 많이 이제 깨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글쎄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리만,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자산 쪽에 리먼 브러더스급 사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게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줄은 몰랐단 말이죠. 하나의 개별 회사인 줄 알았는데 연관된 파생 상품들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그거를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루나라는 생태계가 단순히 그냥 그 코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코인 안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엮여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빠진 것도 이 영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5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미국에서 연준이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보고서의 이름이 Financial Stability Report예요. 금융 안정 보고서라고 해서 한 1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한 챕터가 해서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 이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암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암호화폐를 이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죠. 이쪽 분야에는 어쨌든 신뢰가 지금 크게 흔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안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봄, 여름 해가지고 한여름인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겨울이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한동안 계속 이제 크립토 쪽에서 굉장히 많은 뭐 자본이나 뭐 사람들이 유입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큰 벽에 부딪힌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뭐 끝날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규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고 그렇더라도 아마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마이애미 지역에는 크립토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큰 혜택을 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 온다라는 건 아닌데 좀 큰 벽을 만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거에 네. 따라서 뭐 시세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사실 옐런 장관이나 연준 의장이 뭐 말 한마디에 뭐 완전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뭔가 경고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서 이제 규제를 할 것 같은 지금 뉘앙스의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규제를 이번 기회에 어떤 명분을 잡고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나와서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게 아마 달러 패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만큼이나 골치가 아플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달러 패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준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달러가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러가 될 수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이 너무 세서 그런 거죠. 정치력, 군사력, 뭐 까불면 혼난다부터 시작해서 경제력, 뭐 과학 기술, 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달러가 초반에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고 강세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달러만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달러를 누군가는 계속 받아서 장롱 속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달러로만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생겨났었던 게 의미 있게 생겨났던 게 1970년대 오일이죠. 기름은 지금부터는 달러로만 거래해라. 라는 게 통화가 되고 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지위를 되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걸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장인데 저장한다라는 개념도 그냥 IMF를 떠올리시면 그냥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IMF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잖아요. 달러는 저장해 놔야 되는구나. 한국은행이 달러 저장 안 해놓으니까 이 사태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달러를 풀어놔도 각국 정부나 기관에서 다 달러를 쟁여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기름을 거래하면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한다는 등
루블화로 거래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을 달러 말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한다. 달러 패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얘기죠. 저장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거 달러로 굳이 미국 국채를 왜 미국 정부한테 빌려준다는 건데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달러의 패권을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20년, 30년, 50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했을 텐데 뭐가 필요할까? 거기서는 거래되는 것이 달러로 거래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21세기는 원유의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간다. 데이터가 거래되는 거를 달러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결되는 거죠.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CBDC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누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누가 이거는 좀 눈에 좀 보기가 좀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본인이 손도 안 댔는데 이제 코가 풀렸던 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여론은 이제 점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은 보라색 그림이 미국 정부가 좋아하는 코인이거든요. USDC라고 해가지고 블랙락하고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띄워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토종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준다. 토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규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듣는 혹은 좀 더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면 통제하에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일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달러에 패깅하면서 나오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에 그렇게 지장을 안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을 기축통화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CBDC를 발행해도 되는데 사실 미국 정부가 상당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뭐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던 것이 조금 한결 수월해진 문제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이 암호화폐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위험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에는 주식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불안 심리가 이제 지금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될지 안 될지보다도 사실 이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거는 이것과 관계 없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관계 없을 건데 그 회사들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루나 사태, 뭐 테서 사태가 뭐 불거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랑 관계 없는 회사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실 이런 유동성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루나 때문에 손실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 때문에 주식을 팔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사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 루나로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모든 어떤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가치가 추락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뭐 또 관련된 파생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 루나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에 뭔가 큰 어떤 데미지를 입으면서 어떤 문제가 터질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 이건 좀 지나친 우려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서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은.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와 이 말씀하신
달러에 패깅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아마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인지 여부에 대해서 되게 챌린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테러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옐런이 이 사태 터지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게 규제 필요하지? 내 말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루나 사태가 이제 터지기 전에 테더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산 비트코인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마 이게 오버행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센티먼트가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만 결국은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게 또 확보하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암호 자산 어차피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었긴 했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좀 비중을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쪽으로 또 많이 옮겨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트코인 하시던 역시 분들도 비트코인이야.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항상 위기가 오면 1등 업체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PBR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부가보다 어떻게 더 싸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MVRV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준으로 한 배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리얼라이즈드 마켓 밸류보다 더 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한 배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표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사실 많이 분산됐잖아요.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 돈들도 이제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가상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실어서 나오는 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그래서 주식시장 쪽의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거는 좀 약간 희망사항이 아닌가. 네. 아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돈 빼서 넘어가서. 코인으로 넘어갔으니. 근데 뭐 안타깝게도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으로 넘어오면 남는 돈이 넷뉴머니가 들어올 텐데 뭐 안타깝지만 코인으로 돈 버신 분이 많이 없는데 이걸 빼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게 그 의미 있게 넘어올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